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고시 주요 교과목 중에 소아치과학 학습을 함께 특강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학습했던 이 소아치과학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서도 국가고시에 주요하게 출제되고 있는 그런 학습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항목과 최근 출제되고 있는 항목들의 유형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바로바로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특강 시간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소아치과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함께 학습을 즐겁게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치의생활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문연희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국가고시 주요 과목들 중에서도 15개 교과목 정도를 제가 강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만큼 강론화되어 있는 그런 교과목들 간에 연계되어 있는 학습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수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고시에서 주요하게 출제되고 있는 항목들 중에서도 교과목 간에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 있게 물어보는 그런 학습의 난이도가 높은 그런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언급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특강 시간에는 먼저 학습 전반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의 이제 요약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이 단락마다 한 챕터 한 챕터가 끝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학습 문제를 최근 기출되었던 문제 위주로 우리가 함께 풀어보는 학습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학습 보조 자료를 함께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프린트 하셔가지고 직접 판서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19년도부터는 국가고시 문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19년도부터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한 최근 15년간에 출제되었던 항목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어떤 항목들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최근 출제되지 않았던 학습 내용까지도 좀 더 집중력 있게 학습함으로써 국가고시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점수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학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 학습 목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네, 학습 목표는 전체적으로 11장에 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파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소아치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소아치과 개론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유치와 영구치가 또 맹출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그러한 구강 내의 특징들이라던가 그리고 유치와 영구치가
발육되어져 가는 뭐 조직학적인, 형태학적인, 그리고 임상에서 우리가 구강 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장이 먼저 초반에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술 과정에 들어가겠죠. 갖가지 여러 가지 구강 질환이 발생될 텐데요. 그것을 우리는 강론화해서 뭐 기본적으로 치아 오식이 발생된다고 하면 치아 오식을 보존 치료로서, 그리고 치수 치료로서 보존과에서 수식을 적용해 주게 되겠고요. 또한 치은염이라던가 치주병이 발생되면 이제 치주과에서 그런 임상 파트를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발치와 같은, 그리고 기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소수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외과 파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소아 환자뿐만 아니라 성인 환자에게서도 심미적인 교정 시술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치료적 교정 시술을 해줄 수 있는 교정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강론화되어 있는 그런 진료 과목들에 대한 특성을 이 소아치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포괄적인 진료를 다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임상 파트별 그런 수식 내용들을 이제 진료 과목에 따라서 학습을 하겠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학습하는 것이 이 성인 환자에 대한 치료와 다르게 이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소아 환자의 심리 발달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소아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인과 다르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행동의 분석, 그리고 이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 과정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아주 단시간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 조절이 수반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두 번째에서는 이 행동 조절에 대한 부분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임상 파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갖가지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도 이 구강 내에서 가장 다빈도로 발생되는 중대구강병 있죠. 치아오식병과 치은염 치주병. 그런데 이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치은염 치주병의 발병 가능성이 거의 낮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 치아 우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치아 우식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는 단계.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 각각의 진료 과목에서 수행하는 수식들을 알아보게 되겠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소아치과에 대한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아치과의 학습 목표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는 소아치과에 대한 개론이 나오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게 맞습니다. 이런 A형 항목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B형 학습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 번씩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서 학습을 좀 보충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학습 특강 내용 안에는 A형 학습 내용을 위주로 해서 특강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고시에 다빈도로 출제되는 항목들이 또 있어요. A형 항목이라고 해서 다 출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임상 과목 같은 경우는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6문제가 매년 단연간에 어떤 유형으로 어떤 항목에서 출제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학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장에서는 소아치과의 전반적인 개론을 학습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 어린이 환자, 이 소아 환자는 이 성인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시술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공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기본 개념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 단계에 바로 맞습니다. 행동 조절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행동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치과 위생사라고 하면 이 소아 환자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소아 환자 진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래서 소아 환자 진료 과정에 있어서 치과 위생사의 역할을 먼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소아 환자의 구강 내에 또 특징이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치아가 발육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직학적인 특징, 그리고 또한 구강 내를 살펴보게 되면 구강 검진 시 다양한 이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살펴보는 그런 학습의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다음 단원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소아 환자는 유치가 먼저 맹출이 되죠. 그리고 나서 유치가 탈락이 되면서 영구치가 맹출을 하게 되는데, 유치가 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치가 맹출되는 치아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일대구치예요. 그래서 일대구치, 6살, 7살 정도에 올라오는 6세구치라고 하는 이 일대구치는 막 맹출했을 때의 형태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20살 넘은 이런 성인 대상자들의 구강 내에 일대구치 치아들의 경도에 비해서 경도가 낮겠죠. 그리고 석회화 정도가 그만큼 낮고요. 또한 치아의 윤곽은 어때요? 굉장히 뚜렷하겠죠. 막 맹출됐으니까요. 그렇다라는 것은 교환면에 소화나 열구가 그리고 부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치아 후식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질병을 쉽게 이완시키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막 맹출된 이 미발육된 치아를 미성숙 영구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아치과에 있어서는 유치도 중요해요. 왜냐? 영구치가 맹출되기 이전 단계까지 유치는 잘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일찍 저기에 발견되게 되면 나중에 영구치가 맹출돼 공간 확보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유치에 치아 후식이 많게 되면 그만큼 영구치로 이완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도 보존을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영구치 중에서도 막 맹출된 영구치, 저 연령에서 올라오는 신생 영구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소아 연령대에는 기본적으로 생후 6개월에서부터 맹출되고 3세에 완성되는 유치열기, 그리고 3세에서부터 6세까지는 유치열로만 사용을 하죠. 그리고 6세에서부터 이제 제1대구치가 맹출하는 혼합치열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혼합치열기에서 이제 영구치열이 완성되기까지 단계 동안 이 미성숙 영구치 관리를 또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먼저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살펴봐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유치의 특징과 영구치의, 그리고 어떤 영구치? 미성숙 영구치의 특징. 그래서 이 소아치과에서는 무조건 뭘 떠올려야 돼요? 유치 중요해. 하지만 뭣도 중요해? 미성숙 영구치가 중요해. 그래서 이 유치의 형태학적인 특징, 그리고 미성숙 영구치의 형태학적인 특징도 알아야 되겠지만, 시험 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되겠어요? 아무래도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또한 미성숙 영구치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습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기타 조직학적인 특징 같은 경우는 어떤 교과목에서 중요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조직학에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다른 교과목에서 중요도가 높은 학습 내용은 어차피 조직학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유치와 영구치의 이제 특징을 알았다면 이제 맹출되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맹출되는 치아도 있겠지만 신생치, 선천치와 같이, 하지만 너무 맹출 지연,
맹출되지 않는 치아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임상에서 엄마들이,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치아가 올라올 시기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올라올까요?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강내를 살펴봤을 때 유치나 영구치가 맹출되는 시기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맹출 시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일찍 맹출되는 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치, 선천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맹출 지연에 따른 문제점, 왜 맹출 지연이 나타나는지 원인들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치아의 발육과 그리고 맹출 장애에 관련된 내용이 3장에 나오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도 있는 학습 내용은 아무래도 방금 말했듯이 맹출 시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들을 발육장애를 알아보도록 하고, 맹출이 되었는데 문제는 위치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다른 위치에서 맹출되는 경우, 그래서 서로 위치를 교환해서 맹출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치아가 유치가 있으면 유치의 뿌리를 흡수하면서 영구치가 맹출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유치의 뿌리를 흡수하지 않고 설축해서 맹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치가 흔들거리지 않은 상태에서 설축해서 영구치가 맹출되는 경우들을 다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위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맹출과 수반된 여러 가지 연조직의 이상이라던가, 아무래도 맹출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낭종이 형성된다거나 혈종이 형성된다거나, 또는 부골 같은 이 뼈 조각 같은 게 생긴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A형 항목에서 B형 항목으로 변경된 그런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출제될 수 있는 항목이라면 제가 언급을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구강 질환입니다. 이 구강 질환별 어떤 수식을 적용해 줄 것인지, 그래서 증례별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도 물어보겠고, 또한 수식 과정도 물어보겠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치과의생사로서 기본적인 개념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이전에 구강 질환 중에서도 가장 다발생하고 있는 중대 구강병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상벽을 이루는 게 있죠. 그래서 양대 구강병이라고도 해요. 자, 치아오시병과 치주병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치아오식이 가장 주요하겠죠. 또한 치아오식은 예방치약에서도 들었듯이 연소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그만큼 이 유치의 형태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한 영구치 중에서도 막맹출한 미성숙 영구치의 경우에는 치아오식 발생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구강질환 중에서도 치아오식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각에서 예방치약에서 배웠던 치아오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봤지만, 이 소아치과에서는 치아오식을 좀 더 세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오식을 일반적으로 4가지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알면, 그리고 소아열구, 즉 위치에 따라서, 평알면에서 발생되면 평알면. 자, 평알면이라고 하면 현면, 설면, 인전면도 평알면입니다. 그래서 유치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될까요? 성인과 같이 인전면에서도 발생이 돼요. 하지만 성인과 다르게 평알면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주로 순측의 상악, 중절치, 유중절치, 유칠절치, 이 서비칼 부분, 치경부 부분의 평알면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소아열구 우식은 소아열구가 어느 치아에 많아요? 네, 어느 치아에 있습니까? 형태학적으로 구치부의 교환면, 그리고 하악구치부는 현면의 현면소아, 자, 상악구치부는 설측의
설층 소화가 존재하죠. 자, 그리고 측절치에도 많이 있는 측절치, 설축소화. 이런 소화 열구에서 다발생하는 우식증. 자, 그리고 또한 두 가지 분류해야 돼요. 자, 유아기 우식증. 그리고 또한 다발성 우식증이 있겠습니다. 다발성 우식증.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먼저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아기 우식증은 우유병을 우연찮게 우유병을 물고 자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발생하는 치아후식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유병 우식증과 유아기 우식증과 다발성 우식증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핵심 포인트는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의 우식의 특징 있죠. 자, 문제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뭘 봤죠? 유치와 미성숙 영구치의 형태를 봤어요. 자, 문제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유치 우식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유치 형태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냐. 그래서 문제를 가볍게만 읽어버리시는 분들은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다시 지문을 살펴보게 되고 문제를 살펴보게 되고 지문을 다시 읽게 되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문제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학습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유치 우식의 특징과 그리고 유치 우식이 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예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A형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예방치약에서 중요도 있는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제 빈도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 우식의 특징을 알았으면 여기에서는 뭘 또 알아야 된다고 했죠? 미성숙 영구치 우식의 특징을 구분해야 되겠죠? 두 가지. 요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만큼 중요도 있는 학습 내용이 되겠어요. 이 장에서. 자, 그리고 나머지 치은염, 구내 감염증, 치아 침실증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죠. 국가고시에서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항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이런 내용들은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5장이 되면 이제 우리가 시술 과정에 이제 질환이 발생됐으면 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의 소아 환자는 심리 발달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압박법을 먼저 하기보다는 대화로서 텔쇼우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말 그리고 시범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이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 센시티브함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 탈감작이라고도 하는 단계적 이런 감각을 소실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의 이 심리적 접근법을 많이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행동 조절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치과의생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학습 내용 안에서는 뭘 살펴볼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이 치과 진료실 안에서 어린이가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는 그만큼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 방법에는 언어적 소통도 있지만 비언어적 소통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웃음, 그리고 미소, 잔잔한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말, 그리고 말의 톤, 억양, 몸짓, 그리고 스킨십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따뜻함과 신뢰감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라던가 냄새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바로 이런 아이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두려워하거나 보호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도 덩달아서 업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를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 또 보호자 관리를 먼저 선행한 다음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 삼자적인 관계를 잘 수립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치과 치료 시에 어린이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알아보겠고, 그리고 어린이와 보호자의 관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연령별로 특징이 있어요. 자, 심리 발달 이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심리 발달 이론의 선구자이자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론의 선구자인 프로이트, 그리고 에릭슨, 이와 같은 이런 선구자들의 이론에 따라서 아이들의 심리 발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국악보건교육학에서도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으로만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행동 조절에 있어서 연령별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가장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진료실에서의 행동조절 방법이 되겠어요. 자, 행동조절 방법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동조절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체계적 탈감작이라고도 하는 단계적 둔감화라는 명칭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게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심리적인 접근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인 접근법, 아무래도 패드랩과 같은, 그리고 홈 방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물리적 접근법, 그리고 약물에 의한 진정법. 여러분들 학습했던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뭐였죠? 네, 엔투오 가스, 아산화질소 흡입 진정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의식화 진정법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 진정 방법들에 대한 종류별 설명, 각각의 장단점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 그런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치아 후식에 발병된 치아의 경우에는 이제 수복 치료를 가장 먼저 보존 치료로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러버댐과 아말감, 심미수복 중에서 복합 레진과 글래스 아이오노모 같은 경우는 보존학에서, 치과 보존학에서 중요도 있는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보존학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유치의 경우에는 글래스 아이오노모 충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수복 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유치의 전장관, 즉 기성관 수복이 되겠어요. 자, 기성 금속관 하면 SS 크라운이라고도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크라운이 있겠고, 또한 전치부의 경우에는 심미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셀룰로이드, 투명한 스트립으로 되어 있는 셀룰로이드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셀룰로이드 크라운 관은 이 안에 레진을 충전해서 치아에 적합시키는 그런 수식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도 있는 거는 가장 많이 다빈도 항목이 바로 기성금속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바로 기성금속관의 증례별 적응증,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떤 증례이다, 이런 경우에 어떤 수식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고요. 거기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게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수복 과정에 있어서 가장 다빈도로 출제되고 있는 어떤 재료라든가 단계 수식, 요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레진관에 대한 부분에서 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치관 붕괴가 심한 어떤 치아? 전치부, 구치부 중에서 전치부, 심미성이 필요한 치아에 해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기타 관련 내용들은 학습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관 붕괴도 심하지만 또한 치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치아 후식이 이완이 되었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치관 붕괴가 심한 과정에서 치수가 노출이 되었거나 그런 우발적인 사고도 소아 연령에서는 다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치수 치료에 있어서 수식들에 대한 기본 개념 아셔야 되겠고,
기본 개념 중에서도 수식 과정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식 과정에 사용되는 약제는 기본적으로 수식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약제를 별도로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약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약제의 효능도 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다빈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중점적인 약제가 있어요. 예, 그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시술이 뭐가 있습니까? 복조술, 네, 절단술, 그리고 절제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환자의 근관치료라고도 하죠. 엔도, 그런 절제술, 그리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구분하는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치근단 형성술과 생리적 치근단 유도술입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생리적 치근단 형성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 버리시면 생리적 치근단 형성술과 치근단 형성술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정리부터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이 부분은 적응증과 시술 과정 그리고 들어가는 약제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점도가 높은 학습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우리가 외과적인 치술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발치죠. 그래서 소아 환자에 있어서 국소마취 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국소마취 시 주의사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이 국소마취된 부위가 얼얼하고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은 입술을 바이팅 깨문다거나 또는 뜯는다거나 계속 긁는다거나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나타내지 않도록 보호자에게도 꼭 관찰하시기를 우리가 꼭 중요하게 주의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거의 이 발치 후 주의사항과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치에 대한 적응증, 금기증 우리가 외과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기구는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중점도 있게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소수술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과잉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잉치는 발거하는 시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잉치가 나타났을 때 인접치아라던가 앞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잉치의 영향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몇 가지 안 되니까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거의 이제 마지막 단론에서 우리가 이 외과 별도로 꼭 학습에서 중점적으로 별도 학습의 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외상입니다. 소아 환자는 이 외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성 손상 이 부분을 꼭 주요하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중에서도 외상이 왜 발생되느냐, 왜 소아 환자에게 많이 발생되느냐, 이 발생 빈도라던가 발생 연령이라던가 그리고 또 발생 성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역학적 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역학적 특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이제 외상성 손상별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 시기에는 미성숙 영구치의 경우에는 뿌리의 치근의 완성이 아직 미성숙 단계죠. 그래서 치근이 짧아요. 그리고 또한 치주 인대가 느슨하다 보니 아무래도 치관 파절 과 같은 형태는 성인 환자에게 많이 발생되고 유치에 많이 발생되지만 미성숙 영구치의 경우에는 완전 탈구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버릴 수 없죠. 이 치아를 다시 재식립해야 됩니다. 재식립할 때에 이 예후에 영향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시간인 것 같아요. 되도록 빨리 치과에 오시는 게 좋겠고 또한 두 번째는 지금
표면이 어쨌든 치조와에 다시 식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치근 표면이 건조되면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근면의 처치 방법, 가지고 올 때의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구강보건교육지도시의 교육 내용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파악하셔도 문제 푸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교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정 장치, 치열 공간 관리,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어요. 교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교정학에서도 학습을 하지만 이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유치열기의 교합의 특징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유치에서 명구치로 넘어갈 때 이 혼합치열기 시기에 중요한 중점 사항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유치는 치관 공간이 좁죠. 그런데 이 앞골이 이제 성인이 되면 점점 발육을 하면서 커지는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사이즈의 영구치가 맹출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공간 관리예요. 그래서 이 공간 관리에 있어서 유치의 교합과 공간에 대한 특징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유치열에서의 이상적인 교합과 또한 이제 혼합치열기 단계로 넘어가겠죠. 이때의 교합의 특징. 그리고 이제 혼합치열기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미운 오리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별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공간관리에 실패를 했다면 두 번째 공간관리의 방법들이 있어요. 바로 공간 유지 장치가 있겠죠. 자, 공간 유지 장치는 증례별 장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증례별 장치.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교정 장치는 이 교정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나이 때에 또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악습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강 악습관의 영향 중에서도 가장 다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손가락 빨기,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혀내밀기나 구, 입술 빨기나 입술 깨물기, 그리고 이갈이 이악물기 이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장애 아이들 치과 치료 시에 우리가 좀 장애 유형별로 유의사항들을 좀 살펴보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학습 목표를 이와 같이 30분에 달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학습의 전반을 먼저 선행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중요하다고 했었지, 강조했었지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의 내용을 접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목이든지 간에 학습을 할 때 가장 선행적으로 하셔야 될 게 학습 목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단원별로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학습 목표가 나열돼 있죠. 거기에서 중요한 학습 내용을 먼저 별표 항목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학습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습 내용 안에 아까 별표했던 학습 내용이 나온다면 좀 더 중점적으로 키워드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그 중에서 국가고시 이제 핵심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바로 즉각 암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임상 교과목 같은 경우는 원데이 클래스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점수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를 항상 먼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아청소년 치과학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이 소아치과학 교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고문사 소아청소년 치과학 교재를 참고로 요약집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이 챕터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유치의 기능 이 부분은 저작, 발음, 심리
유치열뿐만 아니라 영구치열에서도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죠. 3대 기능인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유치는 나중에 후속 영구치의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맹출과 탈락 시기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구치가 맹출되기 이전까지의 공간 확보의 개념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치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그런 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유치의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형태학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팅할 때 유치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A, B, C, D, E 편측의 상하 5개, 하하 5개, 좌우까지 해서 전체 20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중절치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구치와 유치를 구분할 때 영구치는 숫자로 많이 하고 유치 같은 경우는 알파벳으로 표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 B, C, D, E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하 우측 같은 경우에 11번 하면 영구 중절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 같은 경우는 50번대로 시작하죠. 그래서 영구치 다시 한번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그리고 유치 50번대, 60번대, 70번대, 80번대 숫자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보통 많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유치에 발육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징입니다. 그러면 유치가 발육되는 과정을 성장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유아기에서 즉 그 이전에 신생아기에서 이제 막 엄마 배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출생과 동시에 치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무치열기 없습니다. 없어야지 정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너무 빨리 이미 맹출해서 같이 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선천치라고 하는 거죠. 선천적으로 맹출돼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신생치는 어떻게 구분해요? 생후 1개월 이내에 맹출하는 것을 신생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유치는 언제 맹출하기 시작해요? 네, 생후 6개월부터 맹출을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총 여러분들이 구분자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무치열기, 그리고 유치열기. 네, 유치가 맹출이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유치열기를 세분화해서 유치맹출기, 그리고 유치열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유치 맹출되는 단계는 연소자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에 해당됩니다. 자, 유치열기라고 하는 것은 유치가 이미 맹출을 완료한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3세에서 6세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6세까지는 학교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학령 정기라고도 하고요. 자, 유치열이 이미 3세 때 완성이 돼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6세까지. 그래서 유치열 완성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치가 맹출되는 과정 중의 시기는 유치열 완성 정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고시에서 유치 맹출기에 대한 특징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각가지 생후 6개월부터 3세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저작 연하운동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땡땡땡. 그렇다면 이 지문을 보고 무슨 시기냐 했을 때 유치열 완성 정기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동의어로서 어떤 의미, 유의어로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용어를 먼저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혼합치열기 들어갑니다. 어떤 치아가 먼저 맹출돼요? 영구치 중에서. 즉 구강 내에 유치와 영구치가 혼재해요. 그게 혼합치열기죠. 자, 그러면 영구치 중에서는 그래요, 맞아요. 제1대구치 그리고 나서 영구전치가 맹출되죠. 자, 즉 상악, 하악 모두 6번 치아가 가장 먼저 맹출되고 그 다음이 1번 치아가 맹출돼요. 그래서 6, 1, 2 상악 같은 경우는 4, 5,
그리고 3, 7. 그래서 3번 치아가 늦게 맹출되니까 견치가 뻐드렁니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방 순축 경사가 심한 그런 부정교합이 많고, 화학은 6, 1, 2, 네, 3, 4, 5, 7. 그래서 5번이 늦게 올라와서 설측으로 자리가 공간이 부족한 경우, 설측으로 변이 맹출하는 경우 많이 다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일대구치와 영구 전치가 맹출되는 시기. 그래서 6세에서 7세에 제1대구치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7세, 8세에 이 영구 전치가 맹출되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세다, 뭐 8세다, 아이의 중절치, 상하 영구전치의 뭐 어떤 증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혼합치열기를 정기와 후기로도 구분을 합니다. 즉, 정기에는 이런 치아들이 맹출되죠. 뒤에 후반기로 가면 어떤 치아가 맹출돼요? 즉, 구치부 맹출되죠. 서구치, 대구치. 그래서 측방치군, 측방에 있는 치군이 치아, 군, 한 집단이 맹출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측방치군 하면은 구치부 치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에는 어떤 치아, 후기에는 어떤 치아가 맹출되는지 좀 보시고 그 시기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도 있게 학습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무치열기는 치아가 없는 상태죠. 자, 출생 후부터 언제까지? 6개월까지. 언제부터 맹출돼요? 6개월부터 맹출된다고요. 자, 그래서 6개월까지는 치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잇몸 속에 뭐가 만들어져요? 치배가 만들어지고 딱딱해지면서 석회화되면서 이제 맹출을 개시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치아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상태는 잘못된 경우죠. 자,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선천치와 신생치로. 선천치는 어떤 경우? 네, 가지고 맹출해서 태어난 경우. 그리고 신생치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조기에 빨리 맹출한 경우, 신생치. 자, 그리고 본수결절. 과 같이 그런 결절들이 잇몸 점막에 이 치아가 없어야 되는데 하얀 조각들이 생겨요. 자, 그리고 엡스테인 진주 모양의 겉이 이렇게 윤택하고 매끄러우면서 진주알 같은 것들이 이제 조각들이 생겨요. 그래서 입천장 같은데, 그래서 이런 엡스테인 진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리가패드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아래에 적어놨죠. 선천치로 인해서 선천치가 너무 빨리 맹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우유병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아랫입술, 가장 상악하악 중에서도 하악 전치부가 가장 먼저 맹출을 하듯이 무치열기에서도 선천치 신생치에 제일 다발생하는 게 하악전치예요. 그래서 하악 유전치가 자꾸 걸려서 잇몸에 궤형이 생기는 거예요. 입술 점막. 그래서 이것을 리가페드병, 그리고 기타 아구창이라고도 하는 아프타이라고도 하는 이런 질병들이 두 가지가 또 중복적으로 잇몸 점막이나 그 연조직 점막에 나타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균 감염증, 캔디다증을 일반적으로 아구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까지 해서 무치열기 때 잇몸 점막에 없어야 되는데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주요하게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유치가 맹출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생후 6개월부터. 언제까지 맹출이 돼요? 네, 3세까지. 그래서 3세부터는 완성기. 그래서 완성되기 이전 단계니까 유치열 완성 전기라고도 한다. 자, 이때부터 이제 치아가 맹출되면서 저작 기능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혀의 위치에 따라서 연화 운동이 발달돼요. 그래서 이때 빨기 반사가 처음에 이제 우유병을 물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돌 지나면 컵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우유병을 계속 빨고 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유아기 우식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저작 기능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맹출 순서가 이상이 있거나 시기가 이상이 있거나 맹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한 맹출되는 중에 치배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태축법낭상피가 위에 있는 뼈조각과 잇몸 점막을 이제 그 제거를 해줘야지 그만큼 맹출되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 낭종이나 혈종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혈종 낭종 맹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급성 포진성 구내염이나 유유병 우식증, 이제 유치 치아가 이제 맹출되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3세까지는 걸음마 배우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 외상의 발생 빈도가 높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유치열이 됐습니다. 3세에서 6세까지 유치가 완성되었는데 아무래도 성장 과정에서 앞골이 이제 점점 크기 성장도 약간 경미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없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간들 바로 발육공극이라고 하고요. 발육 과정에서 더 공간이 커지는 거. 그리고 또한 초기부터 영장류에 온숭이나 침팬지나 이런 영장류에 있는 공극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인간과 같은 포함해서 이 시기에 있는 것이 바로 영장공극.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위치에 따라서 영장공극은 상하 유견치 앞에 있는 공극, 그리고 하하 유견치 뒤에 있는 공극. 그래서 상하 근, 하 원, 상 앞, 하 뒤에 있는 어느 기준치야? 유견치. 그래서 이 공극을 영장공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발육공극은 그 공극의 영장공극을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공극이에요. 그래서 상하 유전치 사이에 있는 공극도 발육공극인 거예요. 그리고 유절치 사이. 그래서 이런 공극 두 가지 차이점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유치, 우식이 이제 이완율이 높아져요. 자, 우유병 우식증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우유병 다발성 우식증. 그리고 이제 유구치 올라오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A, B, D, C, E. 그래서 D번, 2번이 이제 맹출하면서 유구치 우식의 이완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교재 안에 참고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학습하시고요. 자, 유전적, 습관적 요인에 의해서 뭐죠? 어떤 습관? 6세까지 없어져야 하는데 잘못된 악습관이 있다고 했어요. 네, 손가락 빨기, 입술 깨물기, 혀내 물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교합 이상이 발견된다. 교합 이상,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치열이라고 해서 부종교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부종교합은 이때에서부터 잔재하게 나타나면서 용구치 넘어오면서 혼합치열기 그 이후까지도 이런 문제가 연이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작 발음 등 발달상 지연 장애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치료가 빨리 요구되는 그런 시기이다. 그래서 미숙아 같은 경우 발달상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또 치아의 발달도 석회화도 늦어지면서 치아후식 이완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 혼합치열기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혼합치열기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진다고 했고요. 자, 전기에는 제1대구치 맹출을 하는데 문제는 제1대구치가 항상 치아는 근심이동하면서 자리를 채워주면서 맹출을 해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2번 즉 제2 유구치가 조기에 탈락이 되고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타고 근심이동하면서 공간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하방에 올라오는 제2 소구치는 나중에 자리를 못 잡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동하면서 맹출되면서 이소맹출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한 미운오리 시기 하면 중절치, 상악 중절치 사이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맹출하기 시작하죠. 뻗어진 이.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측절치 올라오고 견치 올라오고 하다 보면 앞으로 전방으로 밀어요. 예, 그래서 근심으로 밀면서 이 부채꼴 모양의 공간은 폐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운오리 시기는 부정교합이 아니라는 거. 일시적인 현상이고 나중에 측방치하가 밀면서 폐쇄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제1대구치의 교환면 이제 맹출하면서 이미 우식이 다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전치가 이 교합 이상이나 이런 미운오리 시기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교합 이상이나 외상이 호발될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외상 호발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8세 아이의 경우 유전치에 외상이 발생되었다. 어떻게 처치를 해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돼요? 미성숙 영구치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성숙 영구치.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떤 치수 치료나 처치를 해야 되는지 연계해서 이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방치군 어느 치아라고요? 네, 소구치, 대구치 치아가 이제 맹출을 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즉,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맹출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C번은 견치죠. 유견치죠. 그러면 어떤 치아로? 영구 견치로. 자, 4번은 어떤 치아요? 제1소구치죠. 자, 뭐하고 교환해요? D번 제1유구치와 교환을 하죠. 자, 그리고 2번은 어떤 치아요? 제2유구치. 어떤 치아가 올라와요? 제2소구치가 올라와요. 자, 이 측방치군 간에 계승영구치가 교환되면서 나타나는 그 시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CD, E의 합이 3, 4, 5의 합보다 유치가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유치가 오히려 크더라. 예, 이게 바로 리웨이 스페이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리웨이. 그래서 이런 리웨이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부정교합 발생률이 낮아지겠죠. 자, 유구치의 우식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자, 영구치의 맹출 순서 위치 이상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자, 그리고 영구 치열이 부정교합이 이런 형상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부정교합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중에서도 견치는 바깥쪽으로, 상악견치는 상악, 순축으로 전이되거나, 또한 하악 소고치가 전이되거나 매복되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순서에 따라서. 자, 그리고 치은염 발생이 2단계에서부터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구 전체 인접면이나 근심 인접면에 우식이 많이 발생된다. 자, 요거 위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전치의 인접면, 즉 아무래도 유치의 평활면에 우식이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얘가 빠지면서 그대로 올라오는 맹출되는 영구치에 이 인접치아들이 우식이 있게 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자, 제2요구치에 우식이 있는 치아의 경우에는 제1대구치가 맹출하는 과정에서 제1대구치 근심인접면에 우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영구치열기, 이제 영구치열기가 완성됐네요. 어느 시기입니까? 청소년기 시기죠. 자, 이제 교합 치열 이상이 이때에서부터 비롯됐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연계됐을 때 부정교합이 확실히 나타나는 시기. 자, 그래서 본격적인 교정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고요. 다발성 우식이나 사춘기성 유년성 치주병 치은염이 발생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방치학적인 개념과 교정학적인 개념을 같이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이 학습 내용은 앞에 말했던 이 구분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학습 문제를 풀어보고 일부 강의를 마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 문제 유인물이 있습니다. 자, 요 유인물인데요. 자, 요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서 보셔도 되고, 이 해당 유인물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같이 문제풀이 한 다음에 별도로 여러분들 첨부 3회 세 번째 파일로 나눠드린 이 학습 문제를 별도로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습 문제 첫 번째, 20년도 앞에 연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연도에 출제된 문항입니다. 빨리 찾아보시고요. 자, 치열 바루기에서 유치맹출기래요.
자, 유치 맹출되는 과정에서 그 특징, 제일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자, 해당 문제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자, 신생치는 어디에 있었어요? 무치열기 있었어요. 땡.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살표에서 무치열기 이렇게 쓰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소맹출. 이소맹출은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상하 유전, 상하 연구 전치나 또는 일대구치가 변이 맹출, 이소 맹출 될 수가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유치 맹출 되는 과정에서 많은 것 특징, 바로 유아기 우시병이 많이 생기죠. 자, 유전적 골격성 교합 이상 요거는 없었죠. 자, 에스테인 진주 어디에 있었어요? 무치열기에 있었어요. 자, 혼합치열기 21년도 문제네요. 전기 문제 잘 보셔야 되겠죠. 자, 혼합치열기 영구치가 맹출되는 초기에 어떤 치아를 넣는다고 했어요? 제1대구치와 중절치 맹출되죠. 영구 절치, 중절치.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가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 정답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네. 제1대구치가 맹출하면서 변이 맹출, 바로 정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23년도 문제고요. 특징이 나타내는 치열 발육 단계를 직접적으로 물어봤네요. 자, 이런 지문제 시험 문제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전치부에 자주 외상이 생기네요. 전치부가 뻗어진 경우, 무슨 시기라고 했죠? 미우놀이 시기. 일시적인 이소맹출 현상이죠. 자, 그리고 제1대구치 이소맹출 나타났네요. 여기에서 바로 봤던 내용인데요. 자, 상하 중절치가 부채살 모양으로 미우놀이 시기입니다. 자, 어느 시기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영구치열기, 혼합치열기, 전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도 있게 이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마무리하고 쉬었다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